네,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영관 군수님께서 갑작스러운 민원 발생으로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필규 안전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오필규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조언을 해주신 김병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안전도시과 소관 2020년도 군정주요 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도시과에서는 총 5개 팀에서 18개 주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40조 첫 번째, 국민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입니다. 본 업무는 국민들에게 교육과 홍보를 통해 생활 속 재난 예방 및 피해를 경감하고 국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비 총 1억 600만 원을 투자하여 안전신문고를 운영하고 안전점검원화를 매월 1회 연중 1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과 교통사고 발생 건수 및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경찰서, 녹색 어머니회 등과 함께 교통안전시설 점검,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어르신들의 안전교육을 위해 찾아가는 남도 안전학당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재난 예해, 교통사고, 감염병 예방과 특히 지난 4월 26일부터 우리 군 산인면 부동리 일원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비하여 이장단 및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진 대피 주민 행동 요령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일정별로 국가안전대지단과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10월에는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국민안전보험 가입입니다. 본 업무는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사고에 보험금을 지원하여 국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보험 대상은 사고 당시 우리 군에 주소가 있는 국민 약 7만 명입니다. 보장 내용으로는 자연재해와 폭발, 화재, 붕괴, 대중교통사고를 비롯해 강도 상해 사망과 휴유장애, 스컬존 교통사고, 뺑소니 무보험 상해 사망과 휴유장애 등 13개 항목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기계 상해 사망과 휴유장애 이 정도 포함되어 있어 국민들의 보험 혜택이 더 확대되었습니다. 국민안전보험은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사망 또는 휴유장애 발생 시 최고 1,500만 원을 지급하여 경제적 안정에 최선을 다하는 든든한 보험으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국민안전보험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보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 또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민방위 운영 및 민간 자율조직 지원입니다. 본 업무는 효율적인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체계적인 시설 장비 확충으로 민방위 사태 발생 시 대처 능력을 강화하는 등 민간 자율조직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민방위 1년에서 4년차 대원 후 집합교육은 실시하지 못하였으나 하반기 중앙부처 시행계획 변경에 따라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5년차 이상 대원 후 사이버 교육은 1회 추진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 장비 분야에서는 경보시설 상계소의 유지 관리를 위한 점검을 실시하였고 내군 연안이 10년 경과한 군청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화생방 장비 분야에서는 화생방 방독면 446개를 신규 보급하는 등 민방위 지침 후 공고사항인 민방위 대원 80% 이상의 방독면을 확보하였습니다. 민간 자율조직의 활동 지원으로는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의 운영비와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비상대비 역량 제고 및 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본 업무는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한 교육 및 훈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상반기에 예정되었던 을지 태극 연습 및 충무 화랑훈련이 하반기로 연기되었으며 같은 이유로 1분기와 2분기 통합방위협의회를 서면회의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예비군 후 교육, 훈련, 장비, 시설비 등 총 1억 6,5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 예비군 육성 및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다섯 번째 자연재해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본 업무는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 정확한 자연재난 상황 파악과 선제적 대응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3억 3,4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자연재해 예방 장비인 가공량계 및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임시 주거시설 120곳에 대한 안내 표지판 설치와 치사 구호 세트를 구입하였으며 읍면 소방자재 및 응급복구 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재난 발생 시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를 읍면에 교부하여 응급복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7월에서 10월까지 자연재난에 따른 피해 발생 시 실질적 보상이 될 수 있는 풍수해보험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단체 가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매년 상습적으로 풍수해 등이 발생하는 지역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166억 800만 원을 투입하여 침수 위험지구로 지정된 북일면 월성천 및 현산면 현산천에 대해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하천 정비 3.94km, 치수보 10개소, 노교랑 8개소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입니다. 북일 월성지구는 작년 1월 3일 1차분 공사를 시작으로 4월 27일에는 2차분을 착공하였으며 올해 1월에는 3월분을 착공하였습니다. 작년 12월 1차분 공사를 준공으로 3월에 2차분을 준공하였습니다. 현산천 지구는 2월에 하천 기본계획 재수립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 계획입니다. 북일 월성지구는 내년 3월에 3차분 공사를 준공하고 현산천 지구는 11월까지 모든 용역을 완료하고 12월에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192억 1,900만 원을 투입하여 수해 위험이 높은 미정비 소하천을 정비하여 사전 재해 예방을 도모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하천 기성제 정비 및 퇴적도 준설 사업비를 읍면을 교부하여 소하천 유지 관리를 위한 장비 임차료로 집행하였습니다. 소규모 하천 정비 사업은 40건을 발주하여 현재 37건은 준공하고 1개소는 하천 수위 상승으로 2개소는 농작물이 식재대에서 일시 정지 중에 있습니다. 국비 전환 사업으로는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마산 금자일 소하천과 현산 향교 소하천은 사전 설계 검토 중이며 현재 전라남도 사전 설계 검토 및 계약 심사 등 이행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두 사업 모두 올해 공사 발주를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사업지구인 황산 신성소하천의 경우 올해 4월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마무리 지구인 하원 창춘 2주구는 올해 10월 준공 예정으로 옥천 영촌 지구는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해남군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의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 조치 및 지능형 선별 관제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위탁 용역을 체결하였고 국민 안전을 위한 CCTV 카메라 신규 설치 111개소에 338대를 설치 중에 있으며 노후 카메라 2개소 15대를 교체하는 등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각종 사건 사고 처리를 위해서 해남경찰서 및 전국경찰서에서 요청한 수사 영상자료 97건을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추진 계획으로는 재난재해 예상지역 75개소에 CCTV 카메라 233대를 설치하여 국민 생활 안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효율적인 마을 방범 CCTV 관리입니다. 관내 504개소 마을에 설치된 마을 방범 CCTV 1,704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공유기를 활용하여 CCTV 녹화 장치와 연결을 하고 통합관제센터에서
각 마을 영상 검색과 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 계획으로는 관제위원회에 의한 마을 방범 CCTV 카메라를 원격으로 접속 점검하는 등 사건 사고 발생 시 통합 관제용 CCTV와 연결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10번째 두린산 도립공원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계획 수립입니다. 두린산 집단시설지구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지역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영역입니다. 총 사업비 4억 3,700만 원을 투입하여 집단시설지구 35만 4,566평방미터의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계획과 양천제 저수지 오소제 인근의 공원 환경지구 21만 8,989평방미터의 관리지역 세분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기초조사 완료 및 관계기관과 실과 협의를 거쳐 주민 설명회를 3회 개최하였고 올해 3월에는 관광과 개발 계획안을 반영한 재공람 공고를 하였습니다. 5월에는 군의회 의견 청취 및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6월에는 군관리계획안을 전라남도로 결정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앙부처 및 전라남도 협의와 7월 중으로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까지 군관리계획 변경을 마무리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째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실효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편입토지 소유자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실효 여부 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129개소에 111만 4,661평방미터이며 20년 이상 실효 대상 시설은 102개소에 93만 337평방미터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기초조사를 완료하였으며 6개 읍면 도시지역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5월에는 군의회 의견 청취에 따른 존치시설 5개소에 대하여 실시 계획인가 전 사전 연락 공고를 하였습니다. 존치시설에 대해서는 실시 계획인가 고시를 6월 30일까지 하였고 실효시설에 대해서는 7월 1일 실효 고시를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 계획입니다. 7월에는 10년 이상 된 미집행시설 27개소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9월에는 군계획시설 결정 변경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2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교통방 등 도시기반 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계획도로 10개소 3,246m 도로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55억 원으로 올해 사업비는 67억 3천만 원입니다. 도로 확포장 및 상하수도 관로매설, 가로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해담은 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명지 아파트 간 도로 등 6개소는 현재 편입토지 보상 및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천평교에서 가야전기간 도로와 평남리 도시계획 도로는 실시 설계 중에 있으므로 행정 절차를 이용한 후 9월까지 보상 협의 후 공사 발주하겠습니다. 한진 아파트에서 감동마을 간 도시계획 도로는 주민 의견 결과를 반영하여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으며 공정의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번째 해나읍 해전교차로 조성사업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해전교차로 3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9억 3천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농협주유소업 중앙사거리 해전교차로 조성사업은 7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고도 사거리 및 법원 사거리 해전교차로 조성사업은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이후 추진 계획은 고도 사거리 해전교차로 조성사업은 7월 중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이며 법원 사거리 해전교차로 조성사업은 법원에서 남해교차로 간 도시계획 도로와 병역에서 추진하므로 내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번째 도시계획도로 시설관리 및 정비입니다. 해남읍 등 6개 도시지역 내 도시계획도로 시설 정비 및 유지 관리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7억 1,9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천변교, 보도 1, 2교 개축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1회 추경사업 4건에 대해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도로안전시설물 162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이후 추진 계획은 1회 추경 사업 4건은 9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으며 도시 지역 내 노후 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조 15번째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저희 과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자 사업비 3억 5천만을 투입하여 영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지난 1월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총 7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고 세부 사업 등을 발굴하였습니다. 5월에는 해남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소규모 재생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억 원 등 총 4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지난해에 이어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해 도시재생대학 3기를 운영하여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와 리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남 활성화 계획에 대해 주민공청회 개최, 유관기관 등 관련 부서와 행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의회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해남 활성화 계획이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번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옥외관검을 정비입니다. 상반기에는 해남읍 등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를 포함하여 불법 현수막과 벽보 등 천여 건을 정비하여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시가지 환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번째 해남군 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해남군 전역의 경관자원의 보존과 관리 및 형성을 위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경관정책을 수립하고 관리 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영역입니다. 우리 군의 주요 명산, 관광지, 해안가 등 경관자원에 대한 기초조사 및 경관계획안을 완료하였으며 전략적 환경영향평가 영역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공청회 및 군의회 의견 청취를 시작으로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 경관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번째 주민생활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마을 쉼터 및 마을 해관, 창고, 화장실 등 편익시설의 환경 개선 사업으로 쾌적한 주민생활 환경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비 22억 5,400만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마을 쉼터 보수 등 주민 편입사의 13개소 등 46개소 마을회관 천정에 설치된 성면 철거 보수공사를 위해 실시 설계 영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아울러 마을회관, 창고, 화장실 신축 및 보수공사로 17개소를 정비하여 주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가소관 2020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순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별히 질문이다 하기보다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149쪽이요. 두른산 도립공원 관광 휴양용 지구 단위 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을 좀 쉽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두른산 도립공원이 1985년도에 지정이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대행사 그 케이블카 있는 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가 도립공원으로 이건 묶어서는 예를 들어서 필요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2018년도 6월 14일 날 저 오소재 인근하고 그 양천제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하고 그 아까 그 보고 드렸던 약 35만 4천 제곱미터하고 21만 9천 그 평방미터가 공원 지역에서 해제가 됐었습니다. 예.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어떤 지역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을 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러면 이제 과장님 지금 주민 공람 공고도 했고 또 주민 설명회를 3번이나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원만한 주민 설명회가 되셨나요? 지금 현재까지는 뭐 특별하니 하는 도중에 민원이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 민원들을 수렴을 하고 적당한가를 판단을 해서 전부 다 모든 것이 거의 지금 현재 반영됐다고 지금 현재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후 추진 계획에 있어서요.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거기 심의하고 해남군 공동위원회 지구단 계획 수립해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 도면 고시라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끝났을 때 어떤 좋은 점이 생기나요? 지금 현재 지역이 지정이 안 되면은 어떤 그 행위들을 사실상 못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 그대로 우리가 근린 생활시설에는 어떤 행위를 하고자 했을 때 어떤 지역지구가 안 됐을 때는 주민들이 불편도 있고 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지구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만은 정말 그 대행사 지구에 대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역구라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네,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경매 의원입니다. 안전 도시화 하면은 업무가 상당히 방대하죠. 그렇습니다. 직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저까지 포함해서 23명입니다. 안전 도시화라는 거 이름만 보면은 첫째가 둘째도 주민 안전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묻겠습니다. (140쪽부터) 보시면은요. 국가 안전 대진단을 그 해빙기를 맞이해서 매년 실시하죠.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실시하셨습니까?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현재 실시는 못하고 있고 정부에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사실상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하고 안전 진단하고 그렇게 관계가 크나요? 지금 현재 이제 정부 지침이 작년에는 약 400개소를 저희들이 안전 진단을 사실상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처음에는 이제 그 축소가 됐었습니다. 한 260개소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축소가 됐었는데 지금 현재 이제 뭐 세밀하니 이렇게 다니고 그전에는 전부 다 유관 기관과 같이 이렇게 한 번에 다녔단 말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제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시급한 곳이 있죠. 산사태 위험지구랄지 그렇습니다. 저수지 예. 붕괴 예. 지역이랄지 안 그럽니까? 그다음에 뭐 노후 시설 중에 다중 집합 시설이랄지 그런 데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해줘야죠 먼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합동 점검을 해야 됩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이제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고 지금 현재 주무부처에서 각종 시설별로 담당 그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안전 이렇게 점검을 하고 이상 사태가 예를 들어서 이상이 있다 그랬을 때는 자체 점검하고 추진하고 결과 보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점검했던 결과 있겠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번 취합을 한번 해서 점검했던 별도로 결과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조치 예. 사항까지 해서 자료로 가면 주시기 그렇게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해서 2단계가 발생이 또 됐죠. 네, 그렇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발열 검사소가 몇 군데 있죠 해남군에. 지금 현재 총 9개소가 있고 총 9개소 중에서 이제 개소별로 따진다 하면 약 17개소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군 청사 입구 있고. 제가 청사 있는 대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터미널, 두린산 도립공원, 남도 추모공원, 우수영 관광지, 지금 각종 우리 그 사업소에 있는 그 황산, 우수영, 지금 현재 그렇게 있고 또 장례식장 이렇게 7개소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례식장까지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병원 같은 데는 어떻게 하십니까? 병원은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입니까? 저희들이 그 입구에 열화상 카메라가 지금 현재 비치가 돼 있고 그쪽 직원들이 직접 그 체온
반려 체크기를 해가지고 손소독제 넣고 입구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중 이용 시설 중에서 공공 시설은 폐쇄 같은 것이 강제적으로 그냥 씻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개인이 지금 하고 있는 뭐 헬스장이랄지 노래방이랄지 그다음에 뭐 스크린 골프 연습장이랄지 그런 데는 종교 시설, 학교, 학원 그런 데는 방역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공시설은 저희들이 전면 중단을 한다든가 어떤 조치가 이렇게 빨리 됩니다. 네. 근데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궤도도 하고 있고 점검도 주무과에서 계속 이렇게 점검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검만 하고 그다음 교육 계도를 했죠. 궤도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날마다 하게 합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두 번 하게 합니까?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주에 지금 현재 1회씩 지금 현재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수시로 또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어떤 민원이 발생하고 했을 때는 그때 또 단속도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단속 실적 좀 볼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예. 저 지적되고 그러는 것도 있습니까? 이제 시정 조치 바로 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계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 것으로 지금 현재 약 5,680건 정도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자료까지는 아니고요. 예, 예. 그냥 설명만 해주시면 예. 됩니다. 버스 터미널 우리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시대요만은 우리 해남 공영버스 터미널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진출입로에 대해서 일원화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 구청 예, 청사처럼 예, 예.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같은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그 의장님께서 현재도 방문하시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때 관련 소장하고도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 이제 사유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못하고 그분도 소장도 본인이 결정하는 좀 어렵고 위에다가 좀 이야기 좀 해서 하겠다 했는데 그때 환경교통과하고 이제 그 이후로는 사실상 제가 결과는 못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 관련해 갖고 주민 대피 시설이 12개소밖에 없습니까? 군 전체에? 네, 그렇습니다. 유도 편말만 제작해서 설치하고 그 나머지 주민들에게 대피 시설이라고 이렇게 홍보 같은 거 안 해요? 저희들이 일제적으로 이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진도 때도 많이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지진 대피 민방위 대피 시설은 말 그대로 그 지하에 있는 시설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면 따위는 사실상 거의 지금 현재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아파트 지하라든가 이런 부분만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민방위 이렇게 12개소에 대한 어떤 홍보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갑작스런 지진이랄지 풍수해랄지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저도 사실 몰라요. 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뭐 유선 방송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자막으로라도 해서 주민 대피 시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홍보할 부분이 있어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주간지를 통해서라도 예, 예.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각 읍면에 민방위 창고가 있죠. 민방위 장비를 보관하는 창고가 있어요. 창고가 여러 가지가 살짝 면 창고가 이렇게 부족하기 네,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 정비 잘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도 확인 나오고 그래가지고 저는 확인을 못했는데 담당자가 현지 확인하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시라도 산불이 난다든가 아니면 재해가 있을 때는 바로바로 장비가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상급수 시설이 지금 금강공하고 몇 군데 있죠? 3군데 있습니다. 3군데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설체육공원하고 서린공원하고 3군데가 민방위 급수시설. 최종 점검하셨습니까? 최근에 전부 다 이상 없는 것으로 지금 현재. 최근 점검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수도꼭지 같은 거 보셨어요? 저 금강골에 수도꼭지가 있었는데 바로 그날 조치했습니다. 조치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144쪽 보시면 풍수의 보험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풍수의 보험은 아까 그 전까지는 주택하고 원실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가하고 공장이 금년부터 지금 확대가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공장까지죠. 홍보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취약계층만 지금 단체 보험은 아까 가입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가입합니까? 일반 국민들은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이제 그 풍수의 보험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지원을 해주고 일반인들은 본인이 이렇게 그 가입을 해서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행안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이게 정책 보험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죠? 예, 그럼 일반 국민들에게도 홍보를 철저히 해서 예, 예. 보험에 가입하는데 내년에라도 군비를 일부라도 지원을 해서 일반 국민들에게도 좀 가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관련해서요. 예, 지금 전체가 미집행 대상이 지금 129개소였어요. 지금 현재 10년 이상 된 것이 129개소, 20년 이상 실효된 시설이 102개소입니다. 20년 이상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231개소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전치를 해야 된다는 시설이 5개소만 있습니까? 지금 전치는 더 됩니다. 이것은 별도로 자료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별도로 전치 시설이라든가 전체적인 이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이렇게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민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정학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대응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많이 바쁘시고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해남군의 코로나 대응의 컨트롤 타워가 지금 안전도시과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지금의 시대를 코로나 시대라고 해야 될 만큼 시대를 규정지을 단어로 코로나19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내 업무 보고서에 한 장이 없습니다. 예, 제가 그것도 우려를 했던 사항입니다. 실은 좀 간단한 부분은 제의를 좀 하고 코로나하고 지진 관련을 사실상 포함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상반기에 업무 보고 했던 실적이 들어가고 하반기 추진 계획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실은 저도 많이 고민을 하고 이 자리에 아까 오기 전까지도 한번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고 별도로 이렇게 자료도 어제까지도 그런 생각을 사실상 했었습니다. 과장님, 예. 본원이 생각기에는 계속해서 예산도 받아가셨고 그 예산을 통해서 지금 코로나 대응을 열심히 하시는 것을 제가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단지 업무를 대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누구를 막론하고 가장 궁금한 사항이 이 사항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실은 업무 보고서에 담겨야 하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해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일목요연하게 몇 페이지를 차지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정리해 주셨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예. 앞서 뭐 질문은 다 하셨으니까 추가로 하나만 좀 질문을 드리면 지금 완도군이나 진도군의 사례를 보면 이제 그곳은 섬 지역이어서 그런 건지 이제 다리 연륙교라 그러죠. 연륙교에서 다 이렇게 발열 검사를 체크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네, 해남 같은 경우는 지금 따로 진입로를 예전에 한번 하다가 좀 완화가 되면서 중단됐는데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주민들로부터 문의나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지금 현재 안도군하고 진도군은 발열검사소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 거기에 대해서 잠깐 부연 설명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네. 안도하고 진도는 지금 현재 일일 교통량이 약 8,500대 정도 됩니다. 우리 저 해남군의 4차선은 지금 현재 17,000대입니다. 정확히 16,996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해남군은 지금 현재 주요 통로가 6군데가 지금 이제 사실상 뚫려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최소한 3군데 정도는 주요 통로 3군데 정도는 한번 발열 검사소를 운영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고 2월 달부터 실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차량 교통 대수, 직원들이라든가 인력이 투입되는 그런 문제, 약 한 240명 3군데 하면 240명 일일 240명이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교통 안전 사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진짜 고민을 사실상 많이 하다가 지난 3월 31일 날 테스트를 한 번 하고 4월 1일 날 실은 발열 검사소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4월 21일 날 실은 우연찮 좀 안 좋습니다만은 교통사고가 살짝 났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아직도 병원에 계시고 그런 과정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강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여론이 사실상 2명이 저한테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그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무감염자가 40%다. 그러면 10명 중에 4명은 아무 증상이 없다. 그리고 코로나가 사실상 확진자가 어떻게 우리 군에 들어올지 짤지도 모르는데 과연 4차선 한 군데만 막아서야 될까? 또 최소한 3군데를 한다 하면은 240명 거기에 따른 240명이 또 그 야간에 만약 한다면 또 실수도 있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사실상 의론이 많습니다. 뭐 포위적 행정을 한다. 뭐 이게 또 발열 검사소를 함으로써 또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안정을 찾아올 수 있다.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더라도 해야 된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더라도 국민들을 위해서는 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다만 한 가지 공무원들의 어떤 안전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여론을 좀 들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충분히 말씀하신 속에서 고민의 흔적이 느껴지고 단지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이러이러한 고민들 속에서 일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음을 좀 알려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앞으로 좀 기회가 되실 때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요. 지금 지역민들이 많이 하고 계셔서 좀 설명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앞으로도 좀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말씀 좀 드리려고 했고요. 15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보실 필요까지는 아닐 것 같고 이 불법 광고물 문제인데요. 이 불법 광고물들이 많지요. 여기저기 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도로를 횡단하는 어떤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아파트 관련해서 현수막도 걸리고 있고 또 개인들의 어떤 이런 것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런 불법 광고물 또 군청사 주변을 해서 어떤 이런 광고물들이 사실상 과장님 대표적인 게 뭐냐 이제 말씀드린 거고 최근에 이제 아파트가 새로 많이 들어서고 분양이 잘 안 되는지 어쩌는지 아무튼 분양 광고들이 홍수처럼 지금 밀려들고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수거하시나요? 지금 현재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를 하고요. 업사무소에서 지금 현재 현수막 이렇게 아무튼 계속 이렇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과태료를 이렇게 부과하려면 계고 절차도 또 거쳐야 되고 또 그런 사이에 또 저희들이 읍사무소에 철거도 하고 본인들이 또 철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제도 뭐 지역에서는 또 현수막 철거 문제 때문에 또 이야기가 있으시긴 하던데요. 다 떠나서 먼저는 공공기관에서부터 모범을 좀 보이시라.
이 본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 길을 가로지르는 도로를 가로지르는 현수막의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100%인 것 같습니다. 다 기관에서 걸었어요. 그러면 특별하게 구역을 알리거나 이런 내용이 있을 때 뭐 그런 규정을 따로 만드시던가 보면은 무슨 축제 기간인 홍보나 이런 현수막까지도 도로를 다 가로질러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영이 제대로 서겠습니까? 또 야간에 가면 요즘 최근에 뭐 주류 회사들이 주를 이루는 것 같은데 그 옥에 설치된 광고물들 있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거 다 인도에 설치돼 있기도 하고. 그거 단속하시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가로질러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제도 실과소 원면에 공문을 좀 해가지고 이런 아무리 행정에 따른 어떤 공익 광고라 하더라도 게시판을 옮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제 전부 다 이렇게 또 공문을 또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에어플라이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 단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도 문제를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2018년 이렇게 이제 8대 의회 7기 군정을 이끌 사람들을 뽑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 상당히 화두가 됐던 내용입니다. 유모차가 다닐 수 있는. 그런데 인도의 그런 인도 보수는 고사가네. 기존에 있는 인도도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말 나온 김에 그 인도가 지금 해남 읍시가지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인도의 사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부 감사 때도 아마 지적이 됐던 사안이고 우리 인도 관리에서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에요. 당장 뭐 비장애인들도 다니기도 쉽지 않고 장애인들은 더더군다나 아예 막혀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점자 블럭을 통해서 자기 진행 방향을 파악하시는데 실은 점자 블럭 가운데 턱하니 설치물들이 돼 있는 곳들도 많지요. 또 비탈지거나 턱이 져서 유모차나 휠체어 등이 다니시기에는 곤란한 곳들이 많습니다. 이런 지적들은 다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한 개선 계획이 있으신 건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의원님께서도 저에게도 한 2차례 정도 이 자리에서도 제가 답변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제 노약자라든가 약자의 어떤 조건을 위해서 저희들이 보행 환경 개선 사업 저희들이 영역을 지금 현재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역을 하는 목적은 일단 내년도 국비 사업에 공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설령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들도 담당 팀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실은 안 되더라도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우리 해남군의 인도라든가 대부분 봤을 때 15년 이상이 돼갖고 노후되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년 정도의 어떤 중기 계획을 수립을 좀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도로 보수가 되고 있고 요즘 인도 보수가 들어서 그래요. 기존의 방식의 인도 개설이나 시설이 별로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뭔가 여러 곳의 도로 환경, 다른 지자체 환경들도 좀 벤치마킹 할 건 하시고, 그래서 이것들이 좀 제대로 개선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새롭게 만든 도로마저도 그러니까 주민들이 더 실망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정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상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오랫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그 도시재생 뉴딜 사업 관련하여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공모 신청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저희들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7월 3일 날까지 공모해 가지고 7월 2일 날 공모를 하였습니다. 도의
응모한 겁니까? 아니면 전라남도에 지금 현재 공모를 한 상태고 이달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현장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현장 평가? 도에서 예, 현장 평가로 오면은 여기서 현지를 돌고 발표를 하게 되어 있고 예, 그리고 최종 선정은 어디에서 하죠? 국토교통부에서 합니다. 그러면은 도에서 국토교통부에 도에서 이제 우리 지역 전남 도에서 몇 개 지역을 선정을 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해서 예. 국토교통부에 그 신청하는 기간은 언제죠? 제가 일정을 아까 이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현장 평가가 끝나고 나면은 전라남도에서 국토교통부 창관하에 8월에 저희들이 발표 평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최종 선정이 된다 하면은 8월에서 10월 중에 국토교통부 최종 심의가 완료가 됩니다. 혹시 여기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린 것은 140억입니다. 지금 현재 당초에는 전라남도에서 3개 사업장 정도를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약 지금 현재 5개 정도로 이렇게 늘린다고 지금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100억 했을 때 200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좀 축소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하기 위해서 영역 업체 선정해서 그 뭡니까 응모를 하게 됐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영역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우리 그 해남군청의 어떤 입장이라든가 또는 우리 해남군청의 그 각 부서별 자료 필요한 자료들 이런 것들도 같이 취합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렇게 지금 이제 실과서 의견도 들었고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번에 걸쳐서 의원님들 간담회 때 보고도 드렸고 또 주민들 공청회 토론회 또 도시재생사업 관련 또 주민협의체 구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사업은 이렇게 관에서 주관하는 것보다 민관 이렇게 전부 다 특히 민에서 이렇게 많이 주축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또 군 실과서 의견도 많이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도시재생 사업은 그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편 우리 군 행정에서도 도시재생 사업 하면은 물론 이제 주관 부서는 안전도시과이지만 관광이라든가 또 사회적 경제, 마을 공동체, 건설, 또 문화예술 그 포함 관계가 없는 부서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 그 부서들의 또 의견 청취 충분히 됐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협의 과정이 잘 이루어졌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굉장히 좋은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와 관련하여 소규모 도시 재생 사업 공모해가지고 선정이 되었죠, 우리 해남에서. 그렇습니다. 이 공모 사업은 그 주민 주도형으로 공모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군 주관으로 해서 공모했습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민 주도형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그 선정된 이후에 주민이 최초 공모를 할 때는 그 주민 나름의 어떤 계획과 그리고 그 그림이 장기적인 어떤 그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그 선정된 공모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누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주민 공동체에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예. 우리 관에서는 관에서는 이제 서포트하는 지원만 예, 그렇습니다. 하고 예, 예. 예. 그리고 소규모 재생 사업하고 또 도시 재생 뉴딜 사업하고 또 관련 있는 또 파운더리 안에 같이 들어가 있고 어차피 이것은 모든 것이 소규모 주민 재생 사업은 어떻게 보면 도시 재생 사업의 이 적은 규모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서로 관련이 있지만 그렇습니다. 예, 예. 있지만 어쨌든 소규모 재생 사업은 이미 선정이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이 선정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예. 현재 시점에서는 그러면은 소규모 그 재생 사업이라도
좀 알차게 꾸려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주민 주도형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이 원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이 추진 과정에서도 공모에 응했던 그 주민의 의견이 저는 전적으로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또 추진 주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는 단지 지원 정도 그 굳이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입장을 개진할 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그러한 과정에서 주민의 역량이 더 향상되는 것이고 또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향후 혹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선정될 경우에 그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모범적 사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뭐 실패할 것이냐 성공할 것이냐 그 결과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런 걸 다 떨쳐버리고 하나의 그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주민이 주도가 되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꼭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한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정부 의원님,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짧게 좀 과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해남군의 안전도시가에서 관리하는 해관이 몇 개나 되죠? 총? 회관이 지금 현재 514개 마을에서 이따 하고요. 약 네. 500, 이따 510개 하고요. 정도 네. 됩니다. 예. 지금 해관은 거의 지은 지가 다 오래됐죠. 그렇습니다. 예. 거의 화장실이 없죠. 이 예. 해관에.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거의 없죠. 거의 없는 곳이 많이 있는 것이라 거의 없습니다. 자꾸 어르신들은 지금 날로 지금 연로해 가죠. 예, 그래서 화장실 문제가 가장 시급합니다. 해관들이 또 바깥에 있는 그 간이 화장실마저도 전부 다 어떤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화장실 문제를 해결한다면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건가? 왜냐하면 법률적 그 안 좋은 장치들이 많습니다. 안 맞는 장치가. 그래서 화장실 쉽게 지을 수가 없어요, 지금. 밖에다가 좀이라도 이렇게 붙여서 지었으면 좋겠는데 좀 행정이 융통성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규제를 좀 피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건물 안에 있는 뭐 화장실은 특별한 정화조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만 아니면 상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외에 화장실을 건축했을 때는 건축법 적용을 받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건축법에 어떤 예외사항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처음에 당초에는 신청을 했다가 지원을 했을 경우 어떤 개인 사유주라든가 어떤 토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든가 건축법에 어떤 제한이 돼가지고 이렇게 안 돼서 이렇게 반환하는 그런 포기를 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게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어떤 이름 저희 부서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실상 문제는 아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행정에서 말이죠. 좀만 융통성만 보여준다 해도 거의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크나큰 건물도 아니고 제가 볼 때 한두 평입니다. 한두 평 화장실이 또 부처 진단에도 마찬가지고 좀 연구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아까 질의했습니다만 두룬산 도립공원 관광휴양용 지구단위 계획 수립에 대해서 여쭤보려 합니다. 지금 오소재 공원 환경지구 용도 지역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 합니다. 지금 우리 주민 공람 공고하고 주민 설명회 이거 가졌습니까? 예, 여기? 했습니다. 어디서 가졌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일 그래도 이렇게 그 주민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도립공원 2층 사무실에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그 지역이 북일면입니다. 북일면. 그러다 보니까 북일면 사람들은 한 명도 아마 참석 안 했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하셨어요? 저희들이 땅 소유자들한테 직접 이렇게 그 공문을 보내가지고 전화도 하고 참석해 주십사는 그렇게도 사실상 여러 차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상 그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토지 소유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몰라서 그런 분들도 있었고 또 세 차례 아까 이야기는 했습니다만은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다가 하면은 저희 직원이 직접 현지를 가가지고 주민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오소재 공원은 북일 면민의 수건 사업입니다. 수건 사업. 우리가 그 군수님과 대화에서도 오소재 공원을 우리 북일면의 수건 사업으로 공원화 시켜 주십시오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고 용도지역을 공원 환경적으로 묶어본다면은 전혀 어떤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차라리 이걸 갖다가 관광 휴양용으로 용도 변경을 해준다면은 거기가 상당히 이 활성화가 되고 아마 개발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데는 그 오소재 그 공원 그 정상 부위 그쪽이 아니고요. 그 저수지 양천제 저수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도로변 바로 위에 그 여기서 가다 보면 우측편 약간 그쪽 그 부분입니다. 길다란히. 그래서 네네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 오소재 공원도 중요함을 좀 느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쉼터에 하면 쉼터, 우리 쉼터 지금 많이 관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좀 여쭤보려 합니다. 쉼터가 지금 제작하는 과정에서 거의 의자가 다 붙여 있죠. 의자들이. 안에가 이렇게 그러니까 의자가 붙어 있기 때문에 전부 신발을 안 벗고 올라가요, 사람들이. 의자에 앉으려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쉼터가 있는데 쉼터가 전부 다 의자가 좀 붙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신발 신고 올라가서 의자에 앉는 줄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쉼터를 설치할 때는 분명하게 조사를 확실히 하십시오. 왜냐하면 차라리 의자를 띄워보면 그냥 걸터 앉거든요. 이해가 안 간가요? 어디 혹시 죄송합니다. 쉼터 어떤 의자 말씀하시는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그 우리 지금 쉼터들 쭉 각 공원이라든가 공원에 있는 의자 말씀하십니까? 예. 아니 그 쉼터 안에다가 의자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쭉 팔각정. 그 관계 예를 들어서 건물 이 팔각정 안에 이 안에가 이렇게 둘러서 앉는 데 예, 말씀하시는 둘러서 거죠? 만든 쉼터 말이죠. 예.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전부 신발 신고 올라가서 바로 의자에 앉아요. 그러다 보니까 쉼터가 아주 흙에다 엉망입니다, 엉망. 그거 보셨습니까, 그 상? 그런 상황은 못 봤습니다. 예,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시고 예. 차라리 의자를 띄면 사람이 걸터 앉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쉼터에 의자가 없으면 차라리 쭉 삥 둘러서 걸터 앉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의자가 있기 때문에 전부 신발을 신고 그냥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 위에 의자에 앉으려고. 그 용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예, 신발을 벗고 올라가서 이렇게 앉게끔 되어 있는데 그 의자가 있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쉽게 그냥 올라간다. 그리고 거기다 신발을 벗고 올라가시오 하고 써놔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신발 신고 가서 의자에 다 앉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용 소방대 한번 여쭤봅니다. 의용 소방대. 지금 소방대에서는 우리가 운영 관리비만 지금 주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운영비하고 피복비라든가 야식비라든가 어떤 그렇게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출동 수당이 있습니다. 화재라든가 어떤 재난 사고에 했을 때 출동을 했을 때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건물 같은 것들은 지원할 수가 없네. 어떻습니까? 건물이요? 예, 건물을 지어준다든지 사무실을 지어준다 이런 것들은 지원이 안 된가요?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보수도 안 되고 있는 사무실도 보수도 안 되고. 지금 현재는 의용 소방대가 사실상 어떤 저희들도 많이 이렇게 알아보고 합니다만은 조금 약간 어려운 점은 사실상 있습니다. 지금 그 의용 소방대 그 면 지혜라고 합니까?
이를 사무실에 있는데 아주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 민원들을 많이 제기해요. 좀 보수 좀 해주십사, 리모델링 해주십사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운영 관리비밖에 그야말로 안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좀 방안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 한번 광고 한번 해주십시오. 리모델링 이렇게 건물을 지어줄 수 있는 건 좀 어렵더라도 이분들이 그래도 고생하고 오면은 편하게 좀 쉴 수 있는 공간이라도 만들어주지 않겠어요? 지금 의용 서방대는 지금 이제 서방서에서 관리하는 주체가 사실상 서방서입니다. 우리 물론, 소방서하고 예, 전남 저희들이- 도에서 한 줄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실은 이것들이 굉장히 늦어요. 지원 그래서, 받기가. 그래서 적은 것들은 아무튼 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광고 해 주십시오.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참고만 해요. 안 하고 재단 노력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네, 박정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의원님 잠시만요.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안전도시과는 지금 저희들이 정회를 하고 2시에 속회에서 계속 진행하는 걸로 짧게 하면 하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네. 예, 그러면 김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동료 의원님들이 많은 이야기 하셨는데요.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탄 이런 업무적인 부분에서 진행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고민들이 잘 반영해서 질문들이 들어갔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코로나19를 가지고 실제로 저희 안전도시과에서 오필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너무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들을 자료를 통해서도 보고 또 주위에 그 진행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는 모르지만 또 그 하반기 기간 동안에 많은 수고를 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 안전도시과가 해남군의 안전을 책임지는 과정 안에서 지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야 팀장님들 직원분들이 조금 더 힘을 내서 잘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와 또 감사의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네. 과장님 잘 부탁드려요.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존경하는 김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간단히 할게요. 네, 서혜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19 집중호우 비상근무로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점심시간이지만 국민들께서 좀 관심사항이 있어서 간단히 한 3가지만. 도시계획은 그 도시의 미래를 그리는 청사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청사진이 얼마나 잘 되냐에 따라서 그 도시가 아름답고 편리하고 짜임새 있게 발전하느냐 하는 중요한 관건이 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시설 하나하나를 하더라도 대단히 어떤 고심을 하고 대단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해남의 미관이라든가 고도지환이라든가 스카이라인이라든가 이 말매봉 쪽에서 바라봤을 때 과장님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겠어요? 해남의 도시계획 발전. 지금 현재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한 7, 80점 정도. 좀 높이 주신 것 같아요. 사실은 해남의 기존 시가지의 높은 건물을 제한하기 위해서 관동 쪽에 우리가 아파트 지구를 지정했었고, 그리고 지금 우석병원 있는 쪽으로 택지 개발을 해가지고 외곽으로 높은 건물을 내보내는 그런 도식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풀려가지고 시내권의 우후죽순격으로 고층 건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도시계획하고 이 이론가들이 얘기하는 도시하고는 걸맞지 않는 그런 기형적인 도시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가고 있으세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상 그 부분은 생각을 아직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여러 가지를 한번 참고해서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얘기를 했었고 이 부분에 지적도 했었습니다. 과장님 고민을 갖고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도시계획 추진하면서 지금 중단된 사업장이 있습니까 혹시? 뭐 토지 수용이라든가 이런 게 안 돼가지고. 지금 현재 제가 지금 저 터미널 앞에 거기 지금 현재 한 군데 지금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그 토지 수용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과감하게 도시 시설 추진한 것이 거의 없어요. 뭐 근래에 전남 슈퍼인가 하나 강제 집행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과감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신껏 일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주문을 한 국민도 많이 계시다는 것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개 강공물 정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우리 각 실과소 한 17개 실과소가 강공물을 설치한 것하고 자유스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직접 농경지면 농경지, 바닷가면 바닷가 전부 경고판 하나까지도 우리 공공시설 광고물이에요. 이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또 간이성광장 새로 하나 만들어 놓으면 제일 먼저 불법 스티커가 붙는데 이거 처리 하나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본 의원이 조례를 발의를 해서 소관 부서별로 관리토록 했고 총괄 관리부서가 지정되도록 돼 있어요. 체계 있게 좀 관리해 주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관관리 영역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남군의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산과 바다 이런 아름다운 자원들을 보존 관리하는 데 중요한 그 잣대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2015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름다운 해안 경관이라든가 이 보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경관 영역이 2018년도에 겨우 예산을 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영역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지금 기본 틀마저도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해남의 자원을 보존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의심스러워. 지금 당장에 저수지 태양광이 들어오고 명산 주변에 태양광이 들어와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런 기준 잣대 빨리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행정이 늑장대처하면 말이죠. 그 영향과 파급력은 되돌릴 수 없는 그런 결과를 나타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18년도에 예산을 세워져 가지고 사실상 이게 추진이 사실상 늦었습니다. 작년 9월 5일 날 착공을 해가지고 아직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환경성 영향평가까지가 끝나면 내년 5월 8일입니다. 실은 기한은 이게 저도 용역사하고도 몇 번 이렇게 이야기는 해보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우리 해남군의 어떤 이런 것을 추진하기 때문에 사실상 생각보다는 지지부진하고 늦고 있습니다.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파운더리라든가 저수지라든가 해안가라든가 산이라든가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저도 담당 팀장이고 이렇게 직원한테도 자주 주문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정확히 좀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진짜 말 그대로 우리 군의 어떤 명사이라든가 이런 게 지켜줄 수 있도록 한번 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경관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집단 민원도 발생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경관심의위원회에서 경관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런 잣대가 준비 안 되면 있으면은 심의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